안녕하세요. 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무사하게 잘 보내셨나요? 정말 뉴스에서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울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운동하러 나갔다 오는 길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집에 오니까 집에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매섭고 정말 무서운 날씨였어요. 아무튼 지금은 집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거를 그려보려고 해요. 이거는 록시땅에서 나온 로션인데 제가 좋아하는 향이고, 사실 이거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다 쓰지 않았어요. 근데 버리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버리기 전에 그리고 남겨놓고 싶어서 오늘은 이 아이를 그려보려고 하고, 최근에 제가 프리즈마 칼라 차트 만드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약간 그 올렸던 영상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연습 영상처럼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지금 사물에서, 이 로션에서 사용된 색깔을 살짝 한번 보면은 노란색과 이 실버, 그냥 실버의 느낌을 되게 살려줄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이런 그 질감이나 그런 거는 신경을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걸 너무 다 표현하려고 하시기보다 60% 정도 표현한다. 사실 그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면 누구나 다 그림을 그리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다 모든 걸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림 그리는 일이 굉장히 피로해져요. 만족감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60%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항상 거의 주로 간단하게 그리지만, 왜냐면은 너무 힘들고 복잡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너무 힘들고 복잡하면은 덜 즐겁고 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 빼고 좀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대치를 좀 낮추고 그렇게 대충 하는 거를 전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노란색과 회색, 이 두 가지만 크게 신경을 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표현하면은 이 사물의 60%의 느낌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형태도 지금 보이는 거랑 조금 되게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모양으로 놓고 그림을 그릴까 생각 중인데, 약간 이 모양으로 놓고 그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를 지금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60%의 특징도 찾자고 하면은 여기 이 캡에 각진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 살려주시고, 그 안에서 살짝 들어가서 이 라운드진 원형의 캡 부분, 그리고 이 회색 부분, 그리고 얇게 처리된 게 아니라 다 써서 이제 다 얇아져 버린 이 로션의 바디 부분,
그리고 거기다 색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나뭇잎 모양이랑 글자도 좀 써주기는 할 텐데, 지금 이 캡이랑 이 문양을 살리고 싶은데, 이 문양을 바라보는 각도로 그리면은 캡이 안 보이고, 캡도 사실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캡을 보이게 하고 싶은데, 캡을 보이게 이렇게 위치를 놓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무늬들이 잘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네, 그 두 가지의 고민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캡이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준비한 색깔들이 그 도시락통 있잖아요. 도시락통. 네, 노란 색깔 계열, 그리고 실버, 이 회색 계열, 이렇게 오늘 그림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8시 반이고요. 한 1시간 정도 소요되겠죠.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목표이긴 한데, 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노란색 계열 중에서 이 색을 쓸 거예요. 저는 좀 컬러를 환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채도가 높은 걸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네, 채도는 그 색깔의 그 본색에 제일 가까운 색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말을 좀 줄이고 시작을 하면서 말을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캡 부분은 아무래도 각이 지고 날카롭다 보니까 조금 깎아줬고요. 지금 좀 크게 그려졌네요, 캡.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캡을 좀 크게 그린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만 담게 그린다? 네, 60%. 계속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형태가 조금 그러면은 어긋나는 거 이해해 주실 거죠? 아무래도 말을 하면서 지우개도 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형태에만 집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나요? 여기 캡 부분 대충 그 스케치를 했고, 사실 제가 그냥 혼자 이런 방송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릴 때는 또 그리는 방식이 이렇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약간 스케치를 만드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저는 항상 그림 그릴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아까 제가 재질 살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리다 보면은 제가 이거를 좀 살리고 싶나 안 살리고 싶나 그런 지점들이 좀 고민이 되고, 좀 지금
이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냥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살짝만 질감 느낌. 여기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는 지점이어가지고 약간의 그 그림자가 져 있어요. 결국에 재질 표현도 그라데이션에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말도 하면서 스케치 없이 그리려니까 좀 어렵지만 남색이 필요하네. 남색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남색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살짝 남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우선은 저도 이렇게 대충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눈에 보이는 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제가 대충 그리고 있는 편안한 느낌은 전달이 되죠.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냥 좀 충동적이고 막 그냥 여기 해보려고 했다가 좀 잘 안 풀리고 막히는 것 같으면 다른 데 가고 그러면서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지만 저는 지금 골든 라드 이 정도의 색깔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캡의 옆면보다 이 아랫면이 더 반사가 돼서 색이 더 밝거든요. 그래서 그 옆면을 조금 제가 처음 했었던 이 색깔 레몬 옐로우보다 좀 더 진한 색으로 칠해줄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오렌지색으로 칠해주고 싶은데 지금 오렌지색이 멀리 있어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물의 모양은 참고는 하되 굉장히 띄엄띄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이 이 재질이 구겨진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진하게 그림자가 젖고 저는 머리로 막 생각을 해서 그린다기보다 손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이 손을 따라가면서 생각이 정리되면서 그림을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리는 방식이 다르고 그냥 진짜 필 받는 대로 그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더 그 필대로 그리는 접근 방법? 그런 거를 사실 좀 알려드리고 싶지. 네. 지금 갈색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들인데 사실 좀 실제로 보면은 사진을 제가 띄워드리긴 할 텐데 실제로 보면은 어두울 텐데 저는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그 보이는 그림자 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그 색 계열에서 짙은 색깔 그 비슷한 색상들을 그래서 짙은 색깔로 선택해서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두운 부분을 이런 짙은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주죠. 제가 색연필을 놓으면서 모양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옆면 부분이 조금 어둡고 분명히 저는 또 이 영상을 안 찍으면서 그렸으면 되게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되고 온전히 제가 그리고 싶은 필대로만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좋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의 올해의 목표는 좀 많이 소통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이 캡 부분에 윤곽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상태에 왔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림자를 그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림자 색을 지금 무슨 색으로 할까? 그림자도 실제로 제가 제 책상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그 색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지 않고 네,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왜냐?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나온 표현 중에서 마음에 들어서 지금 계속 생각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술적 충동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이 그림자의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지만 저의 예술적 충동에 의해서 이 아이를 파란색으로 그릴 겁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데 진짜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런 사상이 너무 좋다, 그런 책을 발견을 했어요. 언제 발견했냐? 최근에 발견한 건 아니고 되게 오래전은 아니고 한 8, 9년 전에 10년 전쯤에 그런 책을 발견했고, 우선 여기서 지금 말하다가 잠깐 멈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그렇게 그냥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회색과 노란색으로 물체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 제가 사물들의 그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파란색 그림자를 선택을 해서 지금 칠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칠하는 걸 보니까 그 사물의 형태가 좀 어떤가요? 더 드러나죠. 네.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그림자나 주변 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노란색과 회색으로만 이제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겠는데 그냥 허전해, 계속. 그리고 그림이 괜히 못 그린 것 같아. 그런 기분에 휩싸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주변 색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서 이 기존에 그렸던 스케치나 그림이 더 효과적으로 그 형태와 비주얼이 드러날 수 있다 라는 거를 지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60%만 담게 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발견하게 된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도 약간 좀 사람이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영상을 만들면서 뭐 하나라도 더 짚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그림이 좀 꼼꼼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풀까 하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영상을 한 열흘 사이에 10개인가, 열흘 사이에 10개? 열흘 사이에 아무튼 꽤 좀 많이 7, 8개? 막 그렇게 올렸었어요. 되게 신나서 올렸는데 그게 좀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
입국이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올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매일매일 같이 그림 한 장씩 그려가지고 올리는 드로잉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독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왜냐면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가 되게 중요하고,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책도 많이 읽고, 특히 이 예술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읽은 책은 이제 유연한 사고를 하는 거에 관한 책이에요. 그림을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입시미술을 하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경직된 경험들을 많이 했고, 그거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삶의 핵심은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연성과 오픈된 마인드, 개방성,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 방식과 교육 제도 안에서 굉장히 기계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청소년기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제가 이제 저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되게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책도 제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해지려고. 유연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오히려 그 경직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유연성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직성은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은 유연성은 방법이 하나가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유연성과 경직성을 연관시켜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상상이 가시나요? 글씨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공간은 작아요. 근데 얘는 두껍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유연성과 경직성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약간의 타협을 하는 건데, 타협을 하는 건데 글씨를 다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쓰고 싶은 글씨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은 경직성의 예는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그림이 결과값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림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통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완벽주의라고, 자기가 완벽주의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표현도 일부분 맞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연하지 않다라고 느끼거든요. 내가 처음에 A를 생각하면서 뭔가 시작을 했지만, 기대한 게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 항상 기대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고 경직됐는지,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는지, 유연하게 반응하는지 경직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제발 그리면서 찢어버리지 말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제까지 찢으실 거예요? 네? 그리는 종이를 언제까지 찢으실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안 찢는 날이 올까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필요한 훈련이 그 순간을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찍고 싶은지,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그 옆에서 제가 지켜볼 때 잘 느껴지고, 마음이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찢으시지 아휴, 또 찢어보자. 제발 찢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이렇게 다르게 그려지면 어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찢지 않고 그 그림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회색 칠할 걸 그랬다. 지금 사실 얘를 칠하면은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효과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칠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눈에 잘 띄는 거, 생각했던 것보다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냥 이 색깔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액션이 필요한 그 분야인데, 왜냐면은 머리로 생각했을 때랑 실제로 해봤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 대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서 좀 이제야 이해가 가고 안타깝기도 한 게 뭐냐면, 진짜 몸을 움직여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야 됐는데 너무너무 생각만 많았던 거예요.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실패도 아니고 사실 과정이거든요. 그냥 다 하나에 쭉 이어진 과정 같은 거예요. 병풍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냥 다.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내 경직성이 풀리고 유연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궁금해요. 그 경직성에서 벗어나는 그 필요가 되게 사실 저는 절실하고 저는 원하는데, 그냥 그리는 영상을 보러 왔는데 웬 경직성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유롭고 멋있고 새로운 그림을 항상 그리고 싶었어요. 지금도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제가 그림에 대해서 잠깐씩 스치듯이 했던 생각들이, 에피소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저는 진짜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싶었고, 그것들을 흡수하고 싶고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그런 자원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지방에 살았는데 프랑스로 유학 간다고 하는 유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 궁금해요.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엄마가 화가라고 들었고, 그때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저 비행기도 그때 한 번도 안 타봤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예 집을 다 이사를 해서 유학을 간다고? 그림 그리러 프랑스에?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가는 삶의 방법과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을 어렸을 때는 못했지만, 어디서 그런 사람을 구하고 그런 스승을 만나고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은 저한테는 그런 욕구와 니즈가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 나이에 돼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엄마도 아빠도 제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도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저는 그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연성은 사람이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하는 길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떤 거 하나를 행할 때 방법이 그거 하나다. 그리고 뭐 나는 그거는 안 한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없고 답답하게 하는 것도 없고 재미없는 것도 없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지금 그림은 몇 퍼센트만 담게 그린다? 60% 닮았나요 지금? 사실 원래 조금 더 제가 사실적으로 하고 싶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그 실버 재질이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화이트 부분으로 남기는데 여기서 테크닉?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 화이트 부분을 더 극적으로 실버 느낌이 나도록 효과를 높이는 거는 이 주변에 있는 그 꺾이는 부분의 명암을 짙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수업할 때 이제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표현하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본대로 표현하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맞잖아요. 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포착한 거로 지금 여기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사실 스스로 뭔가 깨닫는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이 그림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하고 계시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 눈을 빌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눈이 있으시잖아요. 똑같은 눈인데 저 지금 외워서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머리로 그리고 그 지식으로 그리는 거는 아니고 물론 지식은 있죠. 어떤 지식이냐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본 경험이라는 지식이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는 눈으로 관찰한 거 대상을 기본으로 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림을 그려가실 때 보는 것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보는 것이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시간을 계속 좀 투자를 하시면서 보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시면 더 많이 보여요. 어떤 비유를 하면은 좋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뭐 첫인상에 뭐가 결정이 되고 알아보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은 3초를 사실 본 거랑 1년을 겪은 거랑 3년을 겪은 거랑 10년을 겪은 거랑 그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접촉면, 한 사람과 시간을 보낸 접촉면이 많을수록 상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그리더라도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그 사물을 관찰해서 보고 그려본 것과 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그림들도 조금씩 그리시면서 뭐 6개월 뒤에 3년 뒤에 그때 그림을 같은 사물을 그려보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일이 될 거예요. 그거는 눈이 시지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60%는 비슷하게 그리지 않았나요? 지금 주변에 색깔을 넣어줄까요? 저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옐로우, 오렌지, 그리고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고 주변 색은 무슨 색으로 해줄까 지금 잠깐 고민이 되는데 그 메인으로 그린 그림보다 채도를 살짝 차이를 줄까 생각 중이에요. 오렌지 색으로도 생각을 잠깐 했다가 이 오렌지 색으로 하면은 시선이 그 배경으로 쏠릴 것 같고 지금 약간 이런 계열로 실제 지금 제가 이 사물을 두고 있는 바닥은 나무거든요. 근데 꼭 나무 색깔로 하지는 않을 거고 이 색 조금 채도가 이 지금 셀몬 핑크보다 조금 피치색 이게 좀 채도가 낮은 것 같아요. 이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심스럽게. 이 이제 밝은 색들끼리 주변에 칠했을 때 묻힐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신다면은 살짝 이렇게 하얗게 떼어놓으면서 조금 나중에 빽빽하게 붙여서 그릴지 아닐지는 나중에 조금 결정을 하셔도 돼요. 지금 채도를 조금 낮은 색깔로 해서 칠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정신이 분산돼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림이. 근데 지금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아요. 이게 내가 상상했던 느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영상 찍으면서도 여기서 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내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영상을 중단할 수도 없고 되게 난감한데 어쨌든 지금 칠한 색이 나쁘지 않아서 계속 칠하고 있고요. 흔들리는 소리가 좀 나네요. 여기를 이렇게 칠하니까 이 외곽 부분들이 어때요? 외곽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색깔이나 라인이 더 잘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런 주변을 칠하는 이 손의 제스처에서도 그냥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일관된 모션으로 완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다른 제스처를 더해서 느낌을 더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도 저는 유연함이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 앞으로 계속 조금 그런 유연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왜 그림을 그릴 때 유연함이 중요하냐, 저는 그림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내면이 되게 뭐랄까 생생하게 좀 거침없이 그 예술적 충동이 표현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패턴적인 그림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롭고 위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저에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그런 틀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책을 찾아보고 실제로 이런저런 실험도 해보고 노력도 하면서 점점 더 유연하고 자유로워지도록 내면이, 그래서 그 내면 상태가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본인도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으시면 제 영상 좀 유익 있게 봐주시면서 같이 좋은 그림을 그려가는 생각도 나누고 네, 소통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만들어서 찍으면서 댓글과 좋아요, 구독 요청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그냥 오늘 이것도 새롭게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래도 1월에 영상을 몇 개 올리면서 거의 한 20분 정도의 새로운 구독자가 생겼어요. 이게 구독자가 생기는 게 정말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게, 20명이지만 없지 않다는 게 저한테 너무 힘이 되고, 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거나 그림이 마음에 드시거나 제가 만드는 영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까 사실 마무리 하려고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뒤늦게 나서 이 부분을 칠하다 보면은 사물과 이 표면, 이 사물이 놓여져 있는 그 표면이 만나는 지점의 그림자가 사실 실제로 되게 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표현을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요즘에도 계속 독감 걸리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런데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